이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건축물 중 바로크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이기도 하며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바로크란 용어는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비례와 균형,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르네상스 건축과 비교해 빛을 이용한 극적인 공간 표현,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 등을 일컬어 일그러졌다고 비꼰 표현입니다. 이 바로크 건축은 16세기 말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18세기까지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양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베르사유 궁전의 틀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만들었는데요. 1643년 5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1715년 그의 생이 다할 때까지 무려 72년 하고도 약 4개월 정도 왕위에 있었던 프랑스에서 가장 긴 기간을 치세한 절대군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물을 짓는데 천문학적 비용을 사용했고 연간 2,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베르사유에 궁전과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루이 13세가 1624년 사냥용 별장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1665년 푸케에게 본격적으로 궁전 재건을 맡겼으며 1677년 이곳을 왕궁으로 삼겠다 결정한 이후 1682년 왕실과 정부기관들을 이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10분 활용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방 귀족들을 궁전 앞 계획된 구역에 살게 했고 매일 화려한 연회와 행사들을 열었는데요. 왕실의 화려함과 사치, 향락, 부를 본 귀족들은 점차 국왕에 대한 갈망과 존경심을 갖게 됐으며 왕 앞에 잘 보이는 것이 곧 출세의 지름길이라 인식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연말이면 궁중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귀족의 수를 제한했고 귀족의 계급에 맞는 수많은 까다로운 궁정 에티켓을 통해 귀족들을 올가매기도 했습니다. 또한 루이 14세는 귀족들에게 여러 직책을 주었는데요. 왕궁에서 할 수 있는 정말 하찮은 직책을 통해서라도 왕에게 가까이라도 갈 수 있다면 영광이라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므로 왕에 대한 권위는 거의 절대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그는 절대 왕정을 구축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 영국에 맞설 만한 국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왕실의 사치와 국가 재정을 뒷받침해야 했던 일반 서민들은 과도한 세금, 전염병 등으로 신음했고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절대 왕정을 이루려 한 야욕으로 주변 국가들은 프랑스의 영토 침략 전쟁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고 하나의 종교, 즉 구교로 하나의 국가를 통일하려 해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신교도들, 즉 위그노들을 탄압해 수십만 명이 주변국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사랑했고 절대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했던 베르사유 궁전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보며 그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대저택은 7개의 방을 병렬 배치해 쭉 연결시켜 놨는데요. 이탈리아 양식을 이용해 설계했으며 총 7개의 방들에는 로마 신화의 신들 이름과 관련된 행성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방은 루이 14세 말년 1710년 예배당 옆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그가 죽자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흐른 후 루이 15세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어 완성된 방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1664년 루이 14세가 베네치아 공국으로부터 외교 선물을 받은 파울로 베로네세의 시므온의 집에서의 향연과 우물가의 레베카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헤라클레스의 신격화란 천장화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풍요의 방은 루이 14세의 귀중한 보석과 희귀의 아이템들을 전시한 방의 대기실로 사용된 곳입니다. 비너스의 방은 저녁 연회 동안 가벼운 식사를 제공하는 방으로 사용되었고 실물 크기로 로마 황제 복장을 한 루이 14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머큐리의 방은 1682년 왕실이 이곳에 들어서며 루이 14세가 사용했던 침실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1706년 앙뚜앙 모랑이 만들었는데요. 정각에 벨이 울리면 루이 14세와 유명인들이 구름에서 내려옵니다. 마지의 방은 루이 14세 때는 콘서트장으로 쓰였으며 훗날에는 왕실 근위대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폴로의 방은 루이 14세의 옥좌가 있던 방이었는데요. 태양, 예술, 의술, 음악, 평화 등을 관장했던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 아폴론을 주제로 꾸민 방입니다. 미남에다 수많은 재능을 뽐내는 거의 완벽한 신으로 묘사되는 아폴론을 빗대 루이 14세는 우주의 중심인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천장화에는 4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수레를 몰고 있는 아폴론 주위로 사계절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이아나의 방은 루이 14세가 당구장으로 사용했던 방인데요. 1665년 프랑스를 방문한 이탈리아의 베르니니가 조각한 루이 14세의 흉상이 이곳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왕비의 침실 모습입니다. 루이 14세는 이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했는데요. 때문에 왕과 왕비의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비가 아기를 낳는 장면까지 공개했는데요. 출산 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왕비가 기절까지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거울의 방은 이곳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방인데요. 1678년에서 1681년 공사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73m의 길이에 정원을 향해 17개의 창문이 나 있고 그 맞은편에는 17개의 큰 거울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 거울들은 당시 거울 제조 기술이 가장 발달했던 베니스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만든 거울들입니다. 이곳은 주로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거나 왕족의 결혼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천장에는 샤를르 브룬이 4년에 걸쳐 그린 천장화가 있는데요. 루이 14세가 통치한 1661년부터 18년간의 중요 치적 내용들을 총 30개로 나눠 그렸습니다. 천장화의 정중앙에는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마지랭이 죽고 1661년 루이 14세가 친정 정치를 선포하는 장면과 프랑스 주변국들의 당당한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이 거울의 방 끝 북쪽에는 왕의 아파트로 연결되는 전쟁의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국왕을 상징하는 방으로 루이 14세의 모습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루이 14세 통치 기간 중 궁전에서 가장 늦게 건설된 건축물로 1710년 완공되었는데요. 부르봉 왕조, 즉 자신의 가문의 수호 성인인 생루이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외관은 바로크 양식답게 수많은 동상들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혼재된 이 성당 내부는 높이 40m, 길이는 42m, 신도석의 폭은 24m의 직사각형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1층에는 제단과 아치형 각 기둥이 열지어 서 있으며 2층에는 1709년에서 1710년 제작된 오르간과 관원형 앱스가 있습니다. 천장은 통으로 된 볼트로 만들어졌으며 천장의 무게는 보에 전달되며 코린트식 주두를 가진 원 기둥들은 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제단 위쪽 앱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천장 볼트 중앙에 그려진 성부를 향해 두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가져오는 영광의 성부 주위에 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인물들은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완벽한 원근법에 기반해 매우 입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